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 된 여성이자 이곳의 열혈 애청자입니다. 제가 이혼을 해서 그런지 여기에 나오는 불륜 사연은 빠지지 않고 보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면 가끔은 제 이마를 닥치곤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했는데 아쉬워하면서 말이죠. 만약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기서 보고 들은 걸 다 이용해서 남편에게 복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아쉬움이 덜 남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아쉬움과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닌 제 사연을 소개하고자 나왔으니 쓸데없는 내용은 그만 적고 저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저와 남편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지만 결혼을 빨리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집안 형편도 비슷했고 둘 다 경제적 여유가 없던 터라 마음이 있어도 당장 결혼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아니었거든요. 남들처럼 부모님께 손 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는 저희 힘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누구보다 결혼을 원했던 저희는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일하며 결혼 자금을 모아왔죠. 그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지 6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저희가 번 돈과 은행 대출을 빌려 신혼집을 마련하고 근사하진 않지만 소중한 우리 두 사람의 결혼식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만큼 고생도 많이 했던 탓에 전 드디어 결혼하게 된 것이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이제서야 남편과 부부가 되었다는 것도 무척 좋았고 땀 흘려 벌어 구한 집에서 아기자기한 신혼살림을 꾸려가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행복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갖고 싶은 것도 안 사고 악착같이 아끼며 살았으니 이젠 우리도 좀 여유롭게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꿈만 같았던 신혼생활이 1년도 안 되어 문제가 생겼어요. 워낙에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남편이 친구에게 보증을 서줬다가 빚을 지게 됐던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보증이라니?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당신이 보증을 서줘? 그게 말이나 돼? 아이 그럼 친구가 힘들다고 사정하는데 어떡해. 나한테도 잘해줬던 친구라서 도저히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어. 그럼 나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했어야지. 어떻게 그런 큰일을 나한테 말도 없이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 내가 말했으면 반대했을 게 뻔하니까 그렇지.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여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그러게 친구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믿을만한 친구라고 하더니 도망가서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뭐야? 우리 그동안 결혼하겠다고 여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데 이제 좀 남들처럼 살아보나 했더니 보증을 잘못 썼던 남편 때문에 저희에게는 하루아침에 1억이라는 빚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빚 1억이 사실 남들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돈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득바득 살아온 저희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남의 보증을 서느라 지게 된 빚이라 손에 쥐어본 적도 없는 돈을 빚으로 떠안게 됐다는 게 너무 억울했죠. 거기다가 저희가 그동안 결혼하려고 회사를 다니면서 알바까지 하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동안 투잡, 쓰리잡에 시달리느라 남편이나 저나 이미 몸이 말이 아닌 상황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와서 저희가 일을 더 늘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당장 빚을 해결해야 했던 남편은 압박감 때문인지 얼토당토 않는 말까지 했어요. 회사를 쉬더라도 도망간 친구놈을 잡아오겠다고 말했죠. 아이씨, 그러지 말고 나 당분간 휴직 깨내고 그놈 잡으러 가야겠어. 무슨 소리야? 소식도 없이 사라졌다면서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찾겠다고. 어디에 있던지 그놈 갈만한 곳 찾으러 다녀봐야지. 잡아서 내 돈 갚으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애초에 우리 돈 갚아줄 사람이었으면 말도 없이 잠적했겠어? 그래봐야 몸만 고생이야. 그래도 무슨 짓이라도 해봐야지. 그렇다고 이대로 우리가 그 빚 다 떠안을 수가 있어? 당장 월급 말고는 더 돈 들어올 곳도 없는데. 우리 월급 가지고는 몇 년을 고생해야 할지 몰라.
그렇다고 일을 쉬고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게 말이나 돼? 당신 말대로 당장 월급이라도 끊기면 큰일인데. 이럴 때일수록 회사에 발붙이고 있어야지. 아니 그렇다고 이대로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 빚 걱정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래도 회사는 다녀야지. 됐어. 나도 어떻게든 노력해 볼 테니까 혼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있는데 왜 혼자 걱정이야? 빚 걱정에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전 어떻게든 남편을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휴직계를 낸다고 좋아해줄 회사가 없는데 그러다 괜히 회사에서 밉보여 해고라도 당하면 어쩔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말리려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충격 때문인지 예전 고생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제 말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덜컥 사고라도 칠까 걱정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정신이라도 차린 것처럼 대리운전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내일부터 대리운전 나갈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무슨 대리운전? 당신이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같이 노력하자 그랬잖아. 결국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내가 나가서 그놈 찾아다녀봐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한 푼이라도 더 벌고 갚아서 빚부터 정리하는 게 맞지. 그래서 나 퇴근하고 대리운전하려고. 남편은 회사 월급을 전부 빚 갚는 데 쓰고 퇴근 후에 대리운전을 뛰어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은 듯한 남편의 말에 저도 기뻤고 안 그래도 알바 자리를 알아보던 걸 더 속력을 내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자기 친구가 아는 고깃집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했어요. 친구 밑에서 일하면 이래저래 도움받고 편의를 봐주는 게 많을 거라며 그날 당장 연락을 넣어줬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각자 대리운전과 고깃집 알바를 하며 밤에도 일을 나갔어요. 그야말로 밤낮 없이 열심히 돈을 벌었죠. 하루빨리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팔자 좋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예전처럼 주말에 여유도 즐길 수 있고 우리 아이 계획도 세울 수 있는 미래를 빨리 맞이하고 싶었죠. 그날이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맞이하고 싶었고 그날이 왔을 때 남편이나 저나 건강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몸은 좀 힘들어도 직접 남편 몸보신할 음식도 만들어 챙겨줬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상한 점을 하나 알아차리게 됐어요. 열대야로 인해 아무것도 안 해도 땀이 삐질삐질 날 때나 비나 태풍이 와 우산을 써도 온몸이 흠뻑 젖는 날에도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대리를 하러 나갔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얼굴이나 몸 상태가 말입니다. 물론 제가 남편 몸이 걱정되어 몸에 좋은 보약도 먹이고 음식도 해다 먹이긴 했지만 그래도 퇴근 후 얼마 쉬지도 않고 새벽까지 대리운전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남편이 건강하면 저도 좋은 일이었지만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남편이 너무 아무렇지 않은 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오늘 좀 일찍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 알바 중에 한 명이 안 나와서 일찍 좀 나와달라고 하네. 갔다 와. 다치지 말고 조심히 일하고. 근데 당신 지금까지 운동하고 있었어? 새벽까지 운전하느라 피곤하고 위험할 텐데 잠깐이라도 눈 붙이고 있지. 이 정도는 해야 운동한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아니면 운동할 시간 없잖아. 새벽에 대리 갔다 와서 운동할 수도 없고. 그래도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하게 하는데? 어쩐지 당신 요즘 몸이 엄청 커졌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난 당신이 대리하는 중에 편의점 음식 먹어서 살찐 줄 알았거든. 근데 당신 어디 몸짱 대회라도 나가? 뭐 이렇게까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 그 체력이 있어야 힘들어도 버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잠깐 자고 나가는 게 난 더 피곤하더라고. 운동하고 일하고 와서 자는 게 더 깊게 잠들고 푹 자는 것 같아. 뭐 그렇다면야. 그래도 적당히 해. 운동 때문에 피곤해서 대리운전할 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나 갔다 올게. 당신도 오늘 조심히 일해.
남편과 저 사이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도 있었고 하는 일도 대리운전과 서빙이라는 차이가 있었지만 분명한 건 일에 있어서 힘든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든 남자와 여자든 상관없이 남편도 충분히 무리하게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거기다 그만큼 쓴 에너지를 재충전할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도 없었죠. 아무리 남편이 건강하고 제가 몸에 좋은 걸 많이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밤낮 없이 일한 지 3개월이 넘은 이 상황에선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친 기색이나 피곤해하는 모습이 조금도 없었어요. 대리를 뛰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멀쩡할 수 있을까 싶었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더 놀랍게도 남편은 운동까지 했습니다. 마치 대회를 나가는 사람처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 모습이 희한했지만 처음엔 남편이 한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 말처럼 짬짬이 운동해야 더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또 제 입장에서는 건강 챙기라고 운동하라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알아서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는 남편이 더 나았죠. 그런데 6개월이 넘고 언 1년이 다 될 때까지도 남편의 얼굴에서는 피곤함이라는 걸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거기다 남편은 명절과 양가 부모님 생신을 제외하면 쉬지를 않았죠. 그럼 365일 중 330일 정도는 쉬지 않고 회사 출퇴근과 대리를 뛰는 건데 이건 아무리 체력이 뛰어나더라도 피곤할 만한 강행군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남편이 걱정되어 또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물어본 적이 있었죠. 남편 입에서는 괜찮다는 말만 나왔고요. 여보, 이번 주 토 일에 당신 대리하는 거 쉬면 안 돼? 돈 벌러 가야지. 당신 쉰다고 나도 덩달아 쉬면 되나. 한 명이라도 더 벌어야지. 어? 그날 나 쉬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 아, 그게 성우한테 들었어. 말해주더라고. 그래? 요즘도 자주 연락하나 봐? 평소에도 통화하는 줄 몰랐는데. 그럼 당연히 연락하지. 성우가 너 힘들게 하거나 못 괴롭히게 맨날 연락해. 아, 그랬구나. 난 몰랐네. 그건 그렇고 그날 당신도 그냥 쉬자. 하루 이틀 쉰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 너무 쉬지 않고 일했어. 솔직히 나 요즘 당신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해. 운동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운동으로 건강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건강에 안 좋은 행동 중 하나가 밤새워 일하는 거라는데 당신 쉬지 않고 새벽 늦게까지 일한 게 얼마야. 벌써 1년 가까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틀 정도 쉬는 건 괜찮다고.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대리운전하는 거 좀 줄여. 처음엔 나도 하루라도 빨리 빚 갚으려고 했는데 이젠 아니야. 건강 다 잃고 빚 갚으면 뭐해? 그걸로 병 얻으면 그게 더 손해지. 우리 좀 천천히 빚 갚더라도 몸 상하는 일 없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당신도 쉬어. 당신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나 이제 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 이젠 나 대리 나가는 시간에 잠도 오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나 억지로 앉혀놓고 편히 쉬라고 해도 쉴 수가 없지. 내가 만든 빚인데 쉬면 마음 편할 수 있겠어? 나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고생하는 건데? 여보, 나 정말 괜찮아. 나도 건강 신경 쓰면서 일하고 있고 내가 느끼기에 무리가 된다고 생각될 때 그땐 당신 말 따라서 쉴게. 알았지? 대리운전이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길을 쓰면서 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체력적으로 지칠만 한데 괜찮다면서 말이죠. 그 모습이 수상하게 보이더라고요. 100이면 100 지쳐야 하는 남편이 조금 더 지쳐 보이지 않는 모습과 큰 사고를 쳤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정신을 차린 남편의 모습이 수상했죠. 남편에겐 너무 미안했지만 그땐 수상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도 피곤해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선 이해도 되지 않고 의심이 들었던 저는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는지 혹 중간에 딴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쉬는 날 대리운전하러 나가는 남편 뒤를 쫓으려고 했어요. 그때 제 앞을 막아세운 의외의 인물이 있었죠.
저희 집안일과 아무런 상관없고 관심도 없다고 생각한 옆집 아줌마였습니다. 남편을 쫓으려고 한 첫날, 제가 화장실을 간 잠깐 사이 남편이 나갔습니다. 그런 남편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급히 뛰어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계단 창문을 열어 밑을 확인하곤 했어요. 남편이 시야에 보이지 않아 마음이 더 급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급한 마음에 현관을 나왔을 때부터 서두르다 보니 당연히 우당탕탕 요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옆집 아줌마께서 나온 겁니다. 새댁 뭐해? 죄송해요. 제가 좀 시끄러웠죠? 급하게 나가봐야 해서요. 저 그럼 엘리베이터가 와서 그만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새댁. 지금 남편 뒤쫓는 거면 나가지 마. 네?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헐레벌떡 문 열고 나와서 창밖 먼저 보더니. 새댁, 내 말 들어. 그리고 지금 나가봐야 새댁 남편 찾을 수도 없어. 조금 전에 밖에 내다봤을 때 남편 없었지. 여기서 내려다보면 아파트 입구에서 건널목까지 다 보이는데 안 보였잖아. 지금 내려간다고 새댁 남편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못 찾으니까 나가지 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왜 남편을 찾아요? 저 급히 볼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 그럼 지금 내 말 안 듣고 나갔다가 허탕만 치고 올래? 남편 바람 피우는 거 보지도 못하고 들어올 거냐고. 네? 바람이요? 저기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무슨 바람을 피워요? 지금 어디서... 쉿! 조용히 해. 여기서 이러면 다 들리니까 우선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어떻게 한 건지 옆집 아줌마는 제가 남편을 뒤쫓는 걸 알고 말을 걸어왔어요. 거기다 황당한 소리까지 제게 했죠.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저도 남편을 의심하곤 있었지만 대리운전이 아닌 딴짓을 한다고 생각했지 바람 피우는 건 생각도 해본 적 없었어요. 그러니 옆집 아줌마 말이 어이없게 들렸고 제 목소리도 높아지게 되었는데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마자 아줌마가 절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저는 딸려 들어가게 되었고요. 정말 왜 이러세요? 그리고 바람이요? 제 남편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라고 하지만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남의 집 일에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이 가더라도 아무 말이나 함부로 뱉고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시죠? 나도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 입장에 그럴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 하더라도 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비슷한 입장인 사람으로서. 새댁 남편 바람났어. 딴 여자랑 바람났다고. 혹시 정신적으로 불안하세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듣는 척이라도 하죠. 그리고 제 남편이 바람났으면 제가 쫓아가도록 내버려 두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모른 척해도 아주머니는 그러지 않겠다면서요. 근데 왜 저를 붙잡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얼른 놓으시라고요. 그래, 옆집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하면 황당하겠지. 미친 사람으로 보겠지. 그럼 이거 봐봐. 우선 이거 보고 나랑 이야기하자고. 됐어요. 됐고 이거나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저희 집 염탐하고 계셨어요? 염탐이 아니라 이거 현관 CCTV인데 각도가 이렇게밖에 안 돼서 새댁 집 앞까지 찍힌 거야.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저 여자 누구예요? 누군데 저 여자가 남편이랑 같이 우리 집에... 이런 영상이 하나가 아니야. 자, 이것도 봐. 여기도 저 여자 나오지. 그리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나오지. 새댁 남편 바람 피우는 거 맞아. 지금 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라고. 새댁 속이고. 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지금까지 대리 뛴다고 나간 게 아니라 집에서, 그것도 우리 신혼집에서 이러고 있었다고? 이 미친놈. 아주머니, 이 미친 새끼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니, 옆에 있는 이 여자 누군지 아세요? 아셔서 저 말리신 거죠? 이 연놈들 어디 있는지 알아서 저 막으신 거죠? 어디에요? 이것도 지금 어디 있어요?
옆집 아줌마의 말만 들었으면 믿지 않았을 텐데 아줌마 휴대폰 속 남편과 낯선 여자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피곤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남편을 보며 농땡이 정도를 칠 거라고 생각했지 이 바람은 제가 예상한 남편의 행동 중엔 없었거든요. 너무 큰 충격이었고 너무 큰 배신감이라 당장 남편과 그 여자를 잡아다가 분풀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다시 저를 말리며 진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죠. 세댁 진정해. 죽자고 달려든다고 지금 이 상황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세댁에게 불리해진다니까? 그리고 두 사람 어디 있는지 나도 정확히 몰라.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저를 말리신 거예요? 지금 뒤따라 나갔으면 인연 만나는 거 붙잡을 수도 있었는데? 도와주려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절 붙잡으면 안 됐죠? 저보고 얼른 따라가러 가셔야죠. 뒤따라간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세댁도 창문으로 봤잖아. 세댁 남편 없는 거. 없어. 밖에 없다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할 때도 있겠지만 밖이 아니라 안이야 안. 아파트 안에서 벌어진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파트 안에서요? 아파트 안 어디요? 어디긴 어디야. 우선 세댁 집안이고 또 하나는 그 여자 집안이겠지. 그 여자 집안? 그럼 그 여자가 지금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아파트 이 동에? 그래. 우리 아파트 우리 동에 사는 게 맞아. 다만 몇 층이고 몇 호인지 모르는 거지. 왜 그건 모르세요? 모르시면서 어떻게 여기 있다는 걸 아세요? 방금 세댁이 본 것처럼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걸 못 봤거든. 세댁 남편이 밤에 나갈 때도 베란다에서 보면 동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 이 여자가 세댁 집에서 나올 때도 동에서 나오는 여자가 없었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 이 여자가 우리 아파트에 산다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거기까진 알겠는데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몇 층에 멈췄는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층인 것까진 아실 텐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확인을 못했어. 아니, 확인할 수가 없었어. 네? 왜요? 세댁이 보기엔 내가 이상하게 보일 텐데 나 집 밖을 못 나가. 내가 병이 좀 심하거든. 정신병이. 내가 아까 말했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난 세댁 도와야겠다고 생각한 거. 내가 왜 그런 생각한 거냐면 내 옛 모습이 생각나서 그랬어. 나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게 됐거든. 그때 병원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면서 잘 극복해야 했는데 남편이 바람피워 이혼한 내 처지가 너무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서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 사람들이 죄다 나만 쳐다보고 나를 욕한다는 상상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 집 안에만 틀어박히게 된 거지. 그게 한 해에 두 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고 또 요즘은 안 나가도 생활할 수 있게 택배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잘 돼 있으니 더 밖을 안 나가게 되고 사람도 더 무서워하고 집 앞에 사람이 없어도 무서워서 못 나가다 보니까 세댁 남편이 어느 층으로 가는지 보질 못한 거야. 그건 내가 세댁에게 미안해. 근데 나 오늘 나온 것도 정말 용기 내서 한 거야. 세댁은 나 같은 꼴 당하지 말라고 또 마누라 두고 바람 피운 놈 그런 놈 꼬신 나쁜 년한테 복수하라고 용기 낸 거라고. 아주머니께서는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자가 같은 아파트에 있다는 말과 함께 저를 돕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면서 말이죠. 아주머니의 그 사정을 듣고 난 이후에야 전 이제까지 아주머니가 해온 이상한 모습들이 이해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이전까지 옆집 아주머니와 단 한 번도 대화하거나 인사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나 동네에서도 마주친 적 없었고요. 그러다 아주 가끔 집 앞에서 택배나 배달을 가지러 나온 아주머니를 발견해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말을 걸었는데 제 인기척이나 저를 본 아주머니께서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또 저를 도와주게 되는 이유가 되었고요. 저는 저를 진심으로 위하고 걱정하는 아주머니 눈빛을 보며 흥분에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제 머릿속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습게 들리겠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이럴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절대 세댁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 세댁 남편이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같은 짓 안 하겠다고 해도 믿지 말고. 복수는 어렵지 않아. 어렵진 않은데 참을성이 많이 필요하고 또 준비할 게 많은 것뿐이지. 내가 방금 세댁 말린 것도 그런 거야. 지금 세댁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잖아. 근데 세댁이 그것들 죽이겠다고 설치면 오히려 그것들 도와주는 꼴이라고. 그것들 어떻게 하는 건 좋은데 세댁 손에 증거가 있어야 해. 그것들이 불륜관계가 확실하다는 그 증거가 말이지. 그런 거라면 아주머니가 가지고 계신 걸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거? 둘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있잖아. 만약에 그것들이 안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면 뭐라고 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여자도 어떤 약점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것도 알아낸 다음 가지고 놀 만큼 가지고 놀고 겁줄 만큼 겁주고 그 다음에 이혼해야지. 안 그래? 우선 세댁은 그 여자 집이 어딘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 두 사람 불륜관계인 증거도 확인해야 하고.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럼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처럼 증거가 없어서 두 사람을 돕는 거나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다행히 아주머니 덕분에 진정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한숨도 자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죠.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오는 새벽 시간에 맞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동앞이 아닌 계단에 몸을 숨기고 엘리베이터만 주시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몇 층에서 오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죠.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만 뚫어지게 쳐다본 지 30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도착하기 전 엘리베이터가 멈춰있던 층을 기억했어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층이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휴대폰에 기록까지 했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남편은 지금쯤 꿈나라에 있어야 하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시겁한 얼굴이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더 시겁하게 만들었고요. 당신 왜 지금 들어? 오늘 내일 쉰다며. 성우도 오늘 가게 안 열었다고 하던데? 나 일 갔다 온 거 아닌데? 나 밑에서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 날? 날 왜? 왜라는 말이 어딨어. 당신 고생하고 왔는데 웃게 해주려고 마중 나갔지. 근데 당신 언제 들어온 거야? 옷차림 보니까 방금 들어온 것 같은데. 난 밑에서 당신 못 봤는데. 우리 동에 다른 출입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 그러게. 왜 당신이 날 못 봤지? 나야 이어폰 꽂고 휴대폰 본다고 못 볼 수도 있는데 당신은 어쩌다 나를... 아까 나 들어올 때 어떤 남자 둘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그때 일행으로 봤나 보다. 남자 둘?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 못 봤는데. 뭐야? 당신 어디서 기다린 거야? 동 앞에 있었던 건 맞아? 아니면 잠깐 화장실 갔거나 휴대폰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닌데. 나 계속 우리 집 앞에서 당신 기다렸는데. 도깨비한테 홀리기라도 했나? 왜 이상한 말을... 그럼 내가 어떻게 당신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와? 그런가? 근데 당신 괜찮아? 얼굴도 하얗고 말도 왜 계속 더듬어? 피곤해서 그렇지. 일하고 와서 밤에 대리까지 하면 얼마나 피곤한데. 남편이 대리운전을 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그전까지 제가 그렇게 물어도 피곤하지 않다던 사람이 피곤하다는 말을 이제서야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에서 화염덩어리가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거 참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뻔히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화를 내면 더 억울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참았죠. 참고 다음날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확인해야 했어요.
어젯밤 남편이 내려온 층에서 어느 집에 불륜녀가 살고 있는지, 그 불륜녀의 쌍파는 어떤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번엔 장을 보러 나간다며 제가 남편보다 일찍이 집을 나선 척하며 제가 살고 있던 동 12층에서 잠복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12층 계단에서 바로 밑에 층인 11층을 주시하면서요. 어젯밤 남편이 집으로 오기 전 멈춰섰던 층이 11층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들어가는 곳과 그 집에서 나오는 여자 얼굴도 봤죠.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온 여자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 저는 마주친 적이 있었던 여자였거든요. 한 아파트에서 사니까 마주치는 건 당연하겠지만 제가 놀랐던 건 단순히 얼굴을 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그 여자와 마주쳤을 때 그 여자 옆에 있었던 사람 때문이었죠. 분명히 그 여자 옆에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남편이라고 부르는 걸 분리수거장에서 듣고 본 적이 있었죠. 여보, 이건 어디야? 이건 버릴 곳이 없는데 갖고 나왔네? 여기 안 적혀 있는 건 저쪽에 가져다 두라고 나와 있잖아. 저기도 저렇게 적혀 있는데 왜 당신만 못 봐?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해? 왜 짜증을 내고 그래? 내가 분리수거를 안 해봐서 그런걸. 그게 자랑이야? 다른 집 남편들은 혼자서 분리수거 다 하는데 당신은 안 한 게 자랑이냐고? 내가 분리수거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잖아.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지. 그래, 당신은 뭐든 어쩔 수 없고 잘못한 거 없지. 효자라서 우리 둘이 겨우 시간 같이 보낼 수 있는 주말 이틀을 부모님께 가는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걸 이해 못한 내가 나쁜 년이고 이해심 없는 거지. 여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 왜 나쁜 사람이야? 날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인데. 모르지. 난 그렇게 느껴지는데. 남편은 순한데 비해 아내 되는 여자가 굉장히 날이 서 있고 신경질적이길래 인상에 남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경질적인 여자가 남편의 불륜녀인 겁니다. 정말 여러모로 황당하고 열이 받더라고요. 이미 어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도 말이죠. 바람이 가능키나 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떻든 결혼 생활을 유지 중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이 바람인데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문제라고 하면 남편이 저질렀고 가지고 있었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빚이라곤 집 대출금밖에 없던 우리 집에 한두 푼이 아닌 1억이라는 빚을 만들고 결혼 전부터 세웠던 2세 계획까지 틀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못난 남편이 기가 죽을까봐 밑도 끝도 없이 좌절하고 있을까봐 저도 금방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털어내고 우리 둘이 극복하자고 말했던 사람이 저고요. 거기다 저는 퇴근 후 대리운전하겠다는 남편 말에 감동해 힘이 되고 보탬이 되려고 저 역시 퇴근 후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고마워하거나 이 고생을 빨리 끝내주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대리를 뛴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여자와 불륜이나 저지르고 있었죠. 왜 이따위 남자를 내가 만났을까 후회가 들었어요. 콩깍지가 씌어서 하는 게 결혼이라고 하지만 아직 신혼임에도 다른 여자와 불륜이나 하는 쓰레기를 만난 건가 후회와 자책이 되었죠. 내 눈을 콱 찍고 싶더라고요. 이 인간을 보고 두근거린 가슴을 치고 이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 제 머리통을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께서 어제 제게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절대 제 탓하지 말란 말씀이요. 그 말을 되뇌며 저에 대한 자책과 원망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남편과 할 이혼과 두 사람에 대한 복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알바하던 가게도 그만두고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패턴으로 우리 집과 그 여자 집을 들락거리는 건지 알아봤어요. 또 불륜녀의 남편은 뭐 하길래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모르고 있는지 알아보며 접선하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외하곤 다 알아낼 수 있었어요.
우선 두 사람은 짧게는 2시간에서 3시간, 길게는 밤새 같이 있었고 주로 평일에는 저희 집에서, 주말에는 그 여자 집에서 만나곤 했어요. 그건 아마 제가 평일에 일을 하러 나가고 주말에 휴무를 얻기 때문인 것 같았고요. 만약 사정이 있어 두 사람 집 어디에서도 시간을 보낼 수 없으면 각자 따로 아파트를 나와 모텔이나 호텔로 갔고요. 그리고 듣게 된 바 불륜녀의 남편은 저처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사정이 있어 정신없이 바쁘게 살던 사람이더라고요. 또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란 생각도 못했고요. 1년이 넘었다고요? 1년이요? 네. 그런데 전혀 눈치 못 채셨어요? 네. 제가 신경 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설마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울 거라곤... 사실 아내가 바람 피운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두 분 모두 아프시다 보니 제가 주말마다 또 주중에도 가끔 내려가서 두 분을 봐드려야 하거든요. 또 활동도우미분이 안 구해지면 제가 내려가서 지내야 할 때도 있고요. 거기다 제가 부모님 두 분과 제 앞가림하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는 턱도 없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 돈 걱정은 없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집에 오면 머리 닿자마자 자고 또 아내가 저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내는 대신 다른 곳에 취미를 가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뭐든 배우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몰랐네요. 한 침대에서 자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도. 제가 보여준 증거와 두 사람의 관계에 불륜녀의 남편도 많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그런 불륜녀의 남편에게 모질지만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저와 같이 복수를 하자고 했어요. 다행히 불륜녀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짰어요. 두 연놈을 한 방에 보내버릴 계획을요. 얼마 뒤 두 연놈에 대한 복수는 동시에 벌어졌고 이혼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 역시 그날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복수와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동시에 하는 날, 저는 집안 한 구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 집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과 불륜녀가 들어와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즐길 때도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분위기를 잡고 웃고 토악질 나오는 멘트를 날리다 씻고 온다며 안방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올 때도 참고 가만히 있었고요. 그러다 안방 화장실 샤워기 소리가 끝났을 때 안방을 뛰어들어갔어요. 그곳엔 제가 매일 눕고 잠들던 침대에 알몸인 여자와 남편이 누워 있었고요. 두 사람은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온 절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야? 당신 여기 왜 있어? 일하러 간 거 아니야? 일하러 간 거 맞잖아. 그리고 전화도 안 왔는데 근데 당신 여기를 어떻게... 나 거기 일 그만둔 지 꽤 됐어. 그래서 오늘도 회사 퇴근하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간 적 없었고. 뭐? 그럼 연락이... 아이씨... 왜? 내가 그만둔 거 성호 씨한테 못 들었나 보지? 지금까지 성호 씨 믿고 있었는데 이런 일 생기니까 놀랐어? 그런데 성호 씨 너무 원망하지 마. 성호 씨도 내 협박에 당신과의 대단한 우정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으니까. 뭐라는 거야? 뭐긴... 당신 지금까지 성호 씨 믿고 바람 피운 거잖아. 성호 씨가 있으니까 내가 퇴근은 언제 하는지, 갑작스럽게 집으로 쳐들어올지 안 올지, 언제 쉬는지 다 알고 인연이랑 마음 놓고 내 집에서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왜? 아니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고... 여기서 하나 더 밝힐 게 있는데 남편이 대담하게도 제가 언제 찾아올 줄 모르는 신혼집에서 그년과 바람 피울 수 있었던 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고깃집 사장이자 남편의 친구인 성우 씨가 남편의 바람을 돕고 있었거든요. 성우 씨 말로는 남편이 끈질기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퇴근은 언제쯤 할 건지, 갑자기 집에 찾아오는 건 아닌지 일일이 남편에게 보고하듯이 연락을 줬다고 했죠. 그런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주고받음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제 눈치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남편이 제가 쉬는 날에 대해 먼저 알고 있는 눈치라던가 일하면서 느껴지던 따가운 성우 씨의 시선, 그리고 제가 화장실이나 잠시 쉬러 밖을 나가면 성우 씨가 헐레벌떡 절 찾는다는지 그런 이상한 점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는데 남편이 불륜을 저희 집에서 저지른다고 하니까 그 이상한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우 씨에게 대놓고 물어봤죠. 저기 성우 씨, 죄송한데 저 오늘 일찍 좀 집에 들어갈게요. 네? 언제요? 지금이죠. 그런데 보통 왜 들어가냐고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어보는 게 맞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식당이니까 사람 몰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 언제까지 일해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서요. 우리 남편한테 연락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경민이한테 소연 씨 일찍 들어가는 것까지 연락하겠습니까? 그리고 경민이 대리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먼저 연락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런데 휴대폰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휴대폰을 왜... 제 생각에는 제 남편 불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성우 씨 같거든요. 도와줄 사람 성우 씨밖에 없어요. 불륜이요? 경민이가 불륜을 한다고요? 전 그런 건 모르는데. 그리고 소연 씨가 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경민이 지금도 돈 벌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왜 불륜이라는 생각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하는 짓 보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짓 못할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 제 발목 잡고 그 인간 불륜 도와줄 사람은 성우 씨밖에 없어요. 그러니 휴대폰 좀 줘봐요. 다른 거 안 보고 우리 남편이랑 대화하고 전화한 것만 볼 테니까. 경민이가 바람을 피우더라도 제가 그런 걸 도와줄 수는 없어. 내가 몰랐는데 여기 원산지 표시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면서요? 뭐 과태료나 영업정지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성호 씨가 미성년자인 거 알면서도 술 파는 거 봤고 그거 처벌받는 거 맞죠? 네? 무슨 제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도 다 정확하게 한 거예요. 뭐 술 판 거야 현장에서 잡아야 해서 소용없다고 해도 원산지 속인 건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도 다 찍어놨는데.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주방 지키다 내일 아침 되면 신고할까요? 그거 포상금도 주던데.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 안 된다고 해도 그걸로 소문나면 여기 손님들 꽤나 떨어지지 않겠어요? 소연 씨! 내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하기만 말해요. 그깟 별 볼 일 없는 우정 때문에 잘 되던 가게 망하고 싶어요? 아직도 우정이 우선인 나이예요? 그렇게 협박을 통해 알아낸 게 성호 씨가 절 감시하고 그 감시 덕분에 남편이 마음 편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된 저는 그 즉시 성호 씨에게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남편에게 하는 보고도 엉터리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되고 확보한 몇 개의 위법사항을 신고하고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소문을 내겠다면서 협박하면서 말이죠. 그 협박 덕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었고요. 남편은 성호 씨 행동에 분노했죠. 마치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듯이 말이죠. 윤성호 그 새끼! 야, 지금 네가 성호 씨 욕할 때야? 그리고 지금 네가 그 꼴을 하고도 내 앞에서 남 탓하고 남 욕을 해? 야, 너 상황 파악 안 되지? 우리 침대에 네가 발가벗고 누구랑 있는지 몰라? 너 지금까지 나 얼마나 속였어? 뭐? 대리운전? 야, 넌 대리운전을 침대에서 하냐? 전현이랑 침대 위에 있는 게 대리운전이야? 그리고 미치지 않고서야 신혼집에서 바람을 펴? 아무리 대갈통에 든 게 없고 여자한테 눈이 돌아도 지켜야 할 상도덕이 있지. 바람을 내가 생활하고 쉬고 자는 곳에서 펴? 네 친구한테 날 감시하게 만들고? 너 오늘 죽어봐라. 여보, 그거 뭐야? 그걸 왜 들고 있어? 내가 너 바람 피운다는 걸 알고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이렇게 증거만 잡고 끝내겠어? 너 부숴버려야지.
이미 인간도 아니지만 다신 인간 비슷한 노릇 못하게, 남자 구실 못하게 아주 부셔버려야지. 여보, 그러지 마. 참으라고. 당신 그러면 고소당할 수도 있어. 나 같은 놈 때문에 처벌받는다고. 그리고 내가 먼저 시작한 불륜 아니야. 이 여자가 날 꼬셨다니까? 진짜야. 만나자고 제안한 것도 이 여자라고. 어머머, 이거 미친놈 아니야? 너 팔 사람이 없어서 날 팔아? 진짜잖아. 네가 네 남편 때문에 외롭다고 나보고 만나달라며. 여보, 내가 대리 처음부터 안 뛴 게 아니야. 뛰었는데 우연히 저 여자 만났고 그때부터 저 여자가 나한테 매달렸어. 진짜야. 나한테 저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한 문자 나 아직 있어. 야, 네가 말해봐. 네가 나 만나자고 했지? 매달렸지? 내가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네가 나 붙잡았잖아. 나 그 문자도 남아있어. 있다고. 그리고 여보, 나 이 여자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도 만나자고 해서 만났던 거고. 자기 외로운 거 달래주면 돈도 준다고 하길래 만났던 거야. 물론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는데 이 여자가 먼저 꼬셔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니까. 그런데 뭐 어쩌라고. 난 너 패는 게 우선이야. 그리고 인연 쥐어팰 사람은 또 있어. 그 사람도 여기 있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들고 온 야구 배트를 보고 남편이 모든 걸 술술 풀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남편에게 매달리고 돈까지 제안하면서 접근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아서 뭐 하겠어요? 뭐 손뼉이 혼자서 소리가 나겠어요? 그 미친 여자가 외롭다고 돈 준다고 해도 만나는 게 제정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떠들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본 여자는 겁을 먹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결국엔 뒷걸음질 치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집에 두 사람의 불륜을 잡기 위해 있었던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불륜녀의 남편도 있었어요. 제가 데리고 와 저와 함께 방 안에서 숨죽인 채 있었죠. 여잔 거실에 있던 남편을 보고 뒷걸음질을 쳤던 거고요. 여보, 당신은 또 어떻게... 바람 피울 만큼 외로웠어? 매달리고 돈까지 줘가면서 만날 만큼 외로웠냐고? 그러게 내가 우리 부모님 근처로 같이 내려가자고 했잖아. 두 분이 아프셔서 여기로 올 수 없으니까 같이 내려가자고 했는데 싫다는 사람이 누구였어? 그런데 이런 짓을 벌여? 여보, 지금 저 사람 말만 들어서 그래. 내 말도 들어줘. 저 미친 새끼가 한 말 다 거짓이야. 내가 왜 저런 놈을 만나겠다고 빌고 돈을 줘?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해? 지금 네가 바람 피운 게 중요하지? 나 당신이 내게 뭐라고 하든 쉽게 짜증내든 아무런 말도 안 했어. 내가 당신에게 미안한 게 많아서 이제까지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당신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감히 너 절대 용서 못해. 너 용서 못해. 여보, 사람 살려. 그렇게 불륜녀의 남편까지 화를 참지 못하고 달려들면서 저희 집에서는 제 남편과 불륜녀의 비명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이후 저와 남편은 당연히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날 제가 너무 열받아 무지막지하게 남편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거든요. 이미 각오하고 한 일이라 제 잘못을 인정은 했지만 남편 놈이 쫌스럽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다행히 초범이고 불륜 현장을 목격한 제 상황도 참작되어 벌금과 집행유예가 되었지만 벌금이 부담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을 불륜녀의 남편이 대신 내줬어요. 그리고 이혼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유능한 변호사님에게 변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죠.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분이 제게 은인이라는 말까지 하며 끝까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이혼에서는 조금의 아쉬움도 남지 않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이후 저도 은인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찾아가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옆집 아주머니께 말이죠.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사실 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지 모르고 열심히 일만 했을 겁니다.
우연히 알게 되더라도 이성을 잃어 이혼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게 아주머니는 은인이었고 도움을 갚아야 하는 분이었죠. 저는 밖에 나가시는 걸 두려워하시는 아주머니를 도와 조금씩 사회로 다시 나올 수 있게 지금도 돕는 중입니다. 절 도와주신 아주머니를 돕는 걸 시작으로 저도 다시 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볼 생각이에요. 저에게 찾아왔던 불행하고 어두운 일들은 앞으로 겪게 될 행복을 위해 겪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